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자, 저희가 마카비 왕조 멸망 과정에서 등장하는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서 이제 잠시 멈춰서, 자, 이때부터 이제 성경 역사는 본격적인 로마 시대로 넘어간다 하면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등장하기까지 이제 로마의 건국 과정부터 로마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초기에는 이제 건국 과정, 건국의 시조인 아이네아스, 그 다음에 건국자 로물루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왕정 시대의 로마, 그 이후에 이제 공화정 시대의 로마를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붙는 총 3번 붙는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 총 3번 벌어지기 때문에 총 3개 영상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1차 포에니 전쟁 주전 264년에서 241년까지 20년 넘게 진행된 전쟁이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게 주전 270년이니까 대략 6년 후가 되겠습니다. 자,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국되지 않았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제국들이 많죠. 자, 그런 점에서 로마는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거북이처럼 비록 늦더라도 차곡차곡 바닥을 다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했던 만큼 지속력도 남달랐죠. 이탈리아 반도 중부지방에서 작은 농업국가로 출발한 로마가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세계를 제패해 100년 가까이 지속된 제국을 건설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로마가 반도를 통일한 것은 건국 후 무려 50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후 로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섭니다. 반도 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진출할 것인가. 후자는 독보적인 해상 강국 카르타고와의 이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는 것이었죠. 이 카르타고와 3번에 걸친 혈전은 로마가 제국으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도중에 거품처럼 사라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도박사들이 판돈을 건다면 압도적 다수가 카르타고 승리에 걸었을 겁니다. 로마는 어떻게 불리했던 이 초반 판세를 딛고 카르타고를 격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3-3번 전투에서 모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에니는 이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라틴어입니다. 이 카르타고는 이 페니키아인들이 북아프리카 해안, 지금의 튀니지에 건설한 식민 도시였죠.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페니키아는 바로 여기에 연두색으로 표현된 이 지역이고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자, 이 페니키아, 여기에 두로, 시돈, 요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대표적인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하던 해양 민족이었고, 이들이 지중 해변 곳곳에 식민 전초기지, 장사를 하기 위한 식민 전초기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지금의 튀니지 튀어나오는 튀니스 만에 있는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본국인 페니키아가 멸망했지만 이 카르타고는 더 오래 살아남아서 로마와 지금 다루려고 하는 3번 진검승부를 벌일 정도로 더 오래 지속된다는 건데, 자, 페니키아가 멸망한 이후 이 카르타고의 세력권이 얼마나 넓었는가. 바로 지금 이 카르타고 항구 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남색으로 된 이 모든 지역이 카르타고의 세력권이었다. 지금 사르데냐, 코르시카 섬도 있고, 그리고 남부 요 스페인, 그리고 시칠리아 섬의 서쪽 절반, 여기가 다 카르타고의 세력권이었습니다. 반면 이 즈음 이탈리아는 주전 270년경 이탈리아 반도, 이 로마 중부지방에서 출발한 로마, 북쪽에 있는 에트루리아, 남쪽에 있는 이제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마침내 주전 270년 어떻게 했습니까? 반도를 통일했죠. 자,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내에 머문다고 하면 평화롭게
가겠지만은 만약에 반도를 넘어서 바다로 진출한다 하면은 어쨌든 이 카르타고와 명운을 건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페니키아는 고대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나라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알파벳의 원형도 이 페니키아인들의 문자였죠. 페니키아는 최초로 갤리선을 만들어 지중해를 누빈 해상무역 강국이었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포함한 전 지중해 문명을 흡수해서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자 말고도 종교, 역사, 사상 등 방대한 문명을 전파해줬죠. 자, 그래서 이 테오도르 몬세는 서양 문명 탄생에 있어서 페니키아의 역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페니키아는 문명의 씨앗을 뿌린 농부가 아니라 문명의 나다를 통째로 물어다 준 새다. 와, 엄청난 평가죠. 이 정도면은. 자, 건국설화에 의하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왕족인 디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디도는 페니키아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이 암살의 위협을 느끼자 멀리 북아프리카 튀니스만에 정착합니다. 그리곤 그곳 지배자에게 황소 한 마리 가죽으로 둘러쌀 수 있는 만큼의 땅만이라도 주십사 간청하죠. 승낙을 받은 디도는 이 황소 가죽을 실처럼 가늘게 잘라 늘릴 대로 늘려 제법 넓은 땅을 받습니다. 뼛속 깊이 장사꾼인 페니키아인이 순진한 시골 촌장의 통수를 제대로 친 거죠. 이렇게 해서 항구 도시 카르타고가 탄생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카르타고에 잘생긴 훈남이 찾아옵니다. 주인공은 멸망한 트로이의 왕자 아이네아스였죠.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이 아이네아스는 신탁에 따라 다시 여정길에 오릅니다. 디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정착해 로마의 건국 시조가 됩니다. 디도는 호련히 떠난 아이네아스를 증오하며 자살하죠.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남겼다고 하네요. 아이네아스의 백성들과는 영원히 적이 될 것이다. 섬뜩하죠? 이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은 어쩌면 건국 설화 때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자, 하지만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때까지 카르타고는 로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주전 6세기 말 양국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로마가 반도 내에서 통일 전쟁을 할 때 카르타고는 로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자, 이 정도면 우방을 넘어 거의 혈맹 수준인데요. 자, 이런 두 국가가 이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전쟁을 한 걸 보면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아군도 또 적군도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로마가 카르타고와 맞붙은 포에니 전쟁은 로마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승리한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고 점진적으로 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하던 카르타고는 모든 무역 거점을 로마에게 빼앗기죠.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3세번 전투에서 3전 전승을 합니다. 프로야구로 치자면 시리즈 수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완전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누가 봐도 압도적인 경제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군력을 앞세운 카르타고의 압승이 예상됐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 카르타고는 멸망했고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분쟁의 서막은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에선 도움닫기를 하면 건너갈 듯 가깝고, 카르타고와도 그리 멀지 않은 요 시칠리아 섬이 1차 포에니 전쟁의 격전지가 됩니다. 한번 지도와 함께 볼까요? 자, 시칠리아 섬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반도에서 도움닫기를 하면 닿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카르타고와도 그리 멀지 않은 로마 세력권과 카르타고 세력권 그 사이에 떠 있는 시칠리아 섬, 여기가 바로 1차 포에니 전쟁의 격전지가 된다는 거죠. 당시 시칠리아는 대부분 카르타고 세력권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 밤새로 표시된 이 서부 지역, 여기는 바로 카르타고 세력권이었고,
바로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시칠리아 섬은 이 카르타고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무역 거점이었죠. 반면 시칠리아 섬은 겨우 반도를 통일하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는 로마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 장애물이었죠. 반도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탁 버티고 있는 거죠. 자, 현재에 만족하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든가 결정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차에 시칠리아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로마 입장에선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준 격이었죠. 시칠리아의 최대 강대국인 시라쿠사가 메시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이 메시나가 로마의 SOS를 친 겁니다. 자, 로마 세력권도 그렇다고 카르타고 세력권도 아닌 요 시라쿠사가 시칠리아 섬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왕국인데, 여기가 메시나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나가 로마의 SOS를 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카르타고에도 SOS를 쳤네요, 양쪽에. 자, 로마는 국군이 걸린 차치의 당시 최강대국 카르타고와의 정면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라 처음엔 출병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나가 카르타고에도 동시에 SOS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출병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마는 메시나를 도운 게 아니라 아예 점령해버렸죠. 카르타고는 로마가 시칠리아에 숟가락을 얹은 데 대해 불쾌감, 더 나아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라쿠사와 연합해 메시나를 공격하지만 보기 좋게 격퇴당하고 말죠. 이게 포에니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양측 모두 이 전쟁이 20년을 끌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초기엔 최강 육군을 가진 로마군, 그리고 최강 해군을 가진 카르타고 군의 성격으로 인해 호각지세로 진행됩니다. 마치 최강 육군 스파르타와 최강 해군 아테네가 맞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처럼 말이죠. 하지만 로마 해군이 급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젖먹이 로마 해군이 600년 전통의 카르타고 해군을 감히 바다에서 제압하는 이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엔 로마가 개발한 이 코르부스라는 신무기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까마귀란 뜻의 코르부스는 전함과 전함 사이를 잇는 다리였죠. 다리 끝에 적함에 고정시키는 날카로운 못이 달렸는데 그게 이 까마귀의 부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코르부스로 불렸죠. 이 코르부스의 위력은 순식간에 해상전을 육상전으로 바꿔버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자, 바로 요게 이제 바로 코르부스입니다. 코르부스. 까마귀라는 뜻의 코르부스인데 로마가 개발한 신무기. 이게 왜 코르부스인가? 왜 까마귀인가? 요 끝에 달려있는 요 못이 까마귀의 부리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코르부스이고, 이걸 이제 적함에 근접해가 이걸 팍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배가 적함과 딱 연결이 되고 바로 이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해상전이 순식간에 육상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최강의 육군을 가진 당시 로마군이 바로 해군 위주의 이 카르타고 군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코르부스 신무기로 제해권마저 장악한 로마는 내친 김에 카르타고 본토 공략에 나섭니다. 그러자 카르타고는 지중해에서 명성을 날리던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 대장 크산티푸스를 긴급 고용해 맞섭니다. 크산티푸스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고 로마는 총사령관 레굴루스까지 생포되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카르타고에도 뛰어난 육군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하밀카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의 영웅이 될 한니발의 아버지였죠. 이 하밀카르가 시칠리아 섬을 휩쓸면서 1차 포에니 전쟁 승패의 추는 급격히 또 카르타고 쪽으로 기웁니다. 하지만 위기의 때에 로마의 저력이 발휘됩니다. 로마는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완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이때 재정 충당을 위해 당시로선 획기적인 정책을 쓰죠. 바로 로마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전시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로마는 이 돈으로 전함을 개조해 1차 포에니 전쟁의 승부를 가른
아이가테스 해전을 치릅니다. 여기서 카르타고 대함대는 로마 해군에게 참패를 당했고 이로써 20년을 끈 1차 포에니 전쟁은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 시칠리아를 휘저으며 시칠리아 섬 제패를 눈앞에 둔 하밀카르도 피눈물을 흘리며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에게 완전 항복이 아닌 불리한 조건에서의 종전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칠리아 섬의 양도와 배상금, 여기에 사르데냐와 코르시카까지 양도를 골자로 한 협상 조건은 로마에게 무척 만족스러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카르타고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에 불과했죠. 심지어 별도의 세금을 거두지 않고도 카르타고는 배상금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는 카르타고가 가진 부의 규모에 경악할 정도였죠. 지중해 해상무역은 원래 카르타고와 함께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세력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반도의 통일 전쟁을 치르면서 반도 남부의 그리스 세력을 싹쓸이 해준 덕에 카르타고는 어부지리로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차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다음번 2차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